앞에 나오세요. 네,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입니다. 오늘 21대 국회에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할 국회 양당의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민변 사무처장 김진호 변호사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색하게 각종 위장 정당 설립으로 21대 총선은 퇴행적인 결과로 좀 나타났습니다. 비록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로 시민들은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보여줬지만 주요한 거대 정당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은 다시 한번 재개정돼야 되는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거대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결자 해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름으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한국 YMCA 전국연맹 김병훈 한국총장님의 모두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를 시작하기도 전에 선거제도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해버린, 그래서 선거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 선거를 해야 할 이유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시작한 선거였습니다. 집권 여당이 승리에 취해 있지만 지난 선거 과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다단계 취지와 표의 비례성을 철저하게 왜곡한 선거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양당은 마땅히 사과하고 국민께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면 없이 지금 다시 국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실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새로 이렇게 원이 구성될 때 제일 첫 번째 과제는 선거법을 재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의 의지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선거법의 개정 의미에 대해서 이 과정을 철저히 왜곡했던 양당은 크게 반성하고 정말 의미 있는,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의 깊이와 의미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법 재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사회도 최선을 다해서 다시 민의를 반영할 수 있고 한국 민주주의가 더 깊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법 재개정 운동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언은 민주사회위원 변호사 모임 회장이신 김우철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1대) 총선 결과를 두고 두 거대 양당은 승패를 떠나서 모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국회는 캐스팅보트를 던질 중간지대가 없이 강대강 대결과 대치가 불가피한 구조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폭넓고 다양한 민의는 이전보다 더욱 대표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20대 국회 몇 안 되는 개혁이 성과였던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양당이 대놓고 무시하며 위헌적, 탈법적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민의를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위성정당은 단지 총수 반칙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심각한 헌법적인 문제점, 즉 헌법이 정한 제2제 정당 민주주의 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8조는 헌법상 보호되는 정당의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해 두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정당이라면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은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명시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할 뿐 아니라 대놓고 반하는 위헌적인 결사체인 것입니다. 거대 양당은 자신들이 만든 위성정당이
위헌적 위성정당임을 부인하지는 않은 채 개정선거법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든가 표를 도적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결국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성정당을 내세운 각종 선거 행위들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그 위헌성과 위법성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위헌적 위성정당의 진흙탕 납축 속에서 분노하고 또 당혹해하고 고민하다가 적폐를 심판하고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차선의 기회를 발휘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압도적인 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을 개정해서 정치개혁을 이루려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위헌적, 탈법적 위성정당의 문제를 일소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선거법 개정을 제1위 과제로 삼아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는 원죄를 해소하지 못한 채 아무리 많은 일을 하겠다 한들 그 일들이 민주적 정당성은 확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국민의 심판에는 개혁의 성과에 흠을 내고 대놓고 법을 무시하는 위성정당 대응도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통감하고 진지하게 먼저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 국회개혁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의 채찍을 거두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양당의 통렬한 반성과 타사협정의 노력을 촉구하겠습니다. 네, 거대 양당은 여전히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위장 교섭단체 논의까지 검토하고 있는 점은 특히 심히 유감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발언은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딱 일주일 전에 총선이 있었죠. 각계의 많은 분석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엄청난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그렇게 많은 의석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또 많죠. 근데 가장 첫 번째는 저희가 늘 강조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경기에 선수 2명을 출전시켰던 그런 선거였다. 또 미통당도 마찬가지고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 2명을 출전시켜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했고 한 정당은 본인들이 의지했던 바를 꼼수를 되치기 당했지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저희가 많은 약속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 특검 나서겠다. 그 어려운 80주 과정까지 거쳤었고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는 표가 그대로 의석으로 반영되는 이유판 하나 도입하겠다는 수많은 약속들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승리에 만취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부끄러우지 아셔야 된다는 얘기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먼저 꼼수를 부렸지만 지금 분석 결과 나오지요. 제대로 된 랜덤으로 비례제를 도입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받을 수 있었을 거다. 제대로 자기 발등을 찍었다. 저희 그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많은 것들을 확인해 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선거 제도를 갖고 다음 총선은 절대 열려서는 안 된다. 이 선거제를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 했죠. 의석을 줄이자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도 심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선거제 개혁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주는 만큼 의석을 나누는 그리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가치 지향이 국회 그대로 반영된 그런 국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이 정치권이 가장 먼저 약속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개헌 이전에 두 거대 양당 반드시 선거법 개정, 특히
특히 저희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하고자 했던 그 취지를 다시 되살리는 선거법 재개정 약속해 주시기를 강력히 호소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끝으로 기자회견을 남고 있겠습니다. 기자회견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임선희 활동가와 한국 YMCA 정연회 김영수 국장님이 나누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거대 양당과 국회는 결자 해제하라. 21대 총선이 끝났다. 21대 총선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하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 성숙도를 높여준 선거로 평가되겠지만 동시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으로 민심이 심각하게 왜곡된 선거로 기억될 것이다. 거대 양당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고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선거제도로 만들어버렸다. 양당은 67.1%에 불과한 정당 득표율로 전체 300석 중 283석, 의석의 94.3%를 독식했고 양당제는 2000년대 이후 그 어느 선거보다 공고해졌다. 이처럼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했던 선거제도의 개혁 취지는 물거품이 됐지만 거꾸로 이번 총선의 결과는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재개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준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어떠한 성찰과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선거가 끝나자마자 원내 교섭단체에 주어지는 국고보조금 및 공수처장 추천권을 위해 위성정당들이 위장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상 정당이라 볼 수 없는 위성정당들이 모 정당의 이익을 위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국민 열세를 받아가며 꼭두각시 정당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을 두려워한다면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오랫동안 선거제 개혁운동에 함께해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두 거대 정당이 결자 해지의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장 교섭단체 설립 논의를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위한 논의에 신속히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패스트트랙을 거쳐 4+1 협의체와 함께 우여곡절 끝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그런 집권 여당이 위성정당을 설립하여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무너뜨린 행보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위성정당 상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결자해지의 자세로 공직선거법 재개정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 미래통합당 또한 전례 없는 야당 심판의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제라도 건설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의원 정수 축소나 비례대표제 폐지와 같은 반헌법적인 요구들을 반복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회가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관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도 신속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2018년과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4대1에서 3대1로 감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표의 불비례성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오랫동안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지방자치단체장 결선 투표제 도입도 국회에서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를 조롱하며 한국 정당 정치에 크나큰 흠결을 남겼던 과오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정당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는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양당은 위성정당을 막는 것은 물론 표와 의석수의 비례성을 높이고 한국 사회의 다양성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는 선거제 개혁 논의에 조속히 나설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승리에 취해 선거제 개혁을 외면하거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제 개혁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고도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21대 국회 첫 번째 과제가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되살리는 방향의 공직선거법 재개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 2020년 4월 23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네, 그 관련 보도자료 앞에서 배포해드렸고요. 오늘 그리고 기자회견 참석 준비하느라 고생해주신 우리 시민사회단체연대 이승훈 사무처장님, 앞에서 같이 또 플래카드 들고 계신 참여연대 민관영 관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